약수역 근처 바쁜 도시 한켠에 작은 책방이 있다. 책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 모임과 리딩 클럽 등 다양한 소모임이 이곳에서 열린다. 이 책방의 이름은 소수책방이다. 이곳의 사장님인 김문 씨는 매월 질문지도 직접 만들어 손님분들께 사색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구독자 약 500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 그는 이 공간을 통해 오늘도 조용히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저는 소수책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소설이랑 이제 시나리오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는 그냥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문이라고 하고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책방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책을 보고 갈 수 있는 곳이 책방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료를 판매하고 자리를 다 만들어 놨지만 책만 보다 가셔도 괜찮다. 근데 이제 그 가치를 가지면서도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돈을 써야 된단 말이죠. 고객님들이 돈을 써야 사실 뭔가 그게 공간 운영이 되는데 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좀 약간 모순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가끔은 돈을 안 쓰고 막 한 3시간, 4시간 동안 막 전기도 쓰고 막 뭐 책도 읽고 뭐 저쪽에서 자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제가 적응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묘하게 얄밉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 한 잔씩을 갖다 드려요.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그냥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편안하다고 느끼면 나중에 또 와서 뭘 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너무 얄미웠어. 이게 맞나? 이게 진짜 맞을까? 좀 두근거렸어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너무 힘들지 않아? 진짜 돈 너무 없잖아. 너 맨날 편의점에서 먹고 사는데 너 돈 없는데 왜 그렇게 해? 라고 했을 때 뭐 어때? 그냥 난 이게 좋아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한다 라는 차원이 저한테 메시지가 저한테 두근거렸어요. 남한테 보여주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좀 짠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되게 고집스럽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았고 그냥 이거를 내가 했을 때 내가 나 스스로 이렇게 살다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하게 관철했었던 게 좀 그리고 또 재밌었어요. 네, 사람들이 네? 약간 이렇게 했을 때 그 반응들이 있죠. 막 특히 어르신들은 뭘 해먹고 사시는 이렇게 뭘로 먹고 사시는지 그런 거를 항상 물어보셨어요. 뭘로 먹고 살아요? 뭐 돈도 안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남아? 약간 이렇게 많이 걱정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게 저한테 좀 재미가 좀 있었어요. 먹고 살려고. 저는 원래 모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저는 내향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에 만든 모임이 예술 모임이에요. 근데 예술 모임이 어떤 거였냐면 예술가 분들과 그 예술을 즐기는 저는 향유자라고 하는데 창조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과 창조하지 않고 그걸 즐기는 사람의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모임을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모임을 오는 데 있어서 문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인 분들이 신청하고 나 영어 잘 모르는데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게 되게 크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문턱을 낮추는 모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만든 게 뭐 썬데이 레이지 무비클럽 뭐 이런 거를 만들었고 그런 거는 이제 영화를 전혀 몰라도 영화를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제목을 가지고 빙고를 해서 만든다던가 아니면 영화의 초성 게임 이런 거 한다던가 그런 걸 그냥 영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임도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소모임을 주최하게 된 가장 첫 번째 계기는 이제 당연히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좀 더 사람들이 와서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모임을 좀 많이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미술관을 좀 또 많이 가는데 미술관은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한 전시회만 봤을 때 한 120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평일 오전 일주일에 2-3번. 김문 사장님은 인근 미술관과 갤러리를 둘러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은 그 출근길에 함께했다. 고요한 아침의 경복궁. 사장님의 눈길이 견학 온 아이들의 한참을 머문다. 이번에 찾은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초현실주의와 한국 근대미술 전시가 한창이다. 제가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미술 작품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미술 작품이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작품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거는 좀 이번에 새롭게 본 것 같다 라는 측면이 저한테 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왜 이건 나는 신선하다고 느낄까 약간 이렇게 좀 유심히 보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좀 형식적인 측면에서 구도도 괜찮고 색감도 그렇고 이런 어떤 배합이 저한테 좀 새롭다고 또 느껴지면 첫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작품과 다른 거, 두 번째는 형식 자체가 좀 새로운 거. 물론 비슷한 결이긴 한데요.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냥 딱 봤을 때 집중이 된다던가 기분이 좋아진다던가 근데 저는 집중되는 부분들이 더 저한테 유의미한 느낌이 들어서 그 이미지가 나한테 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시 관람을 마친 김문 사장님은 곧장 바이크에 올라타 소수책방으로 향한다. 여유로운 출근길이다. 저는 들어야 되는 사람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쓰는 사람이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지금 듣고 있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사람들의 고민을 진정으로 고민해본 적이 있나? 책을 읽는 게 듣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책은 들으면서 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지? 들어야겠다.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고민 상담소를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안녕하세요. 소수책방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수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문이라고 하고요. 오늘도 고민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2개나 있어가지고 당연히 홍보도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내가 고민 상담한 게 막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최대한 나만이 할 수 있는 조언을 해드리는 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이미 고민을 썼을 때 그 사람이 결정한 내부의 어떤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고민 상담의 내용은 크게 그 사람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랑 똑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이유가 그 사람의 근거가 돼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잠깐 멈춰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김문 씨의 하루는 소수책방에서 끝이 난다. 새벽 동안 그가 어떤 사색의 세계로 들어갈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색다른 경험을 만들어줄지 기대된다. 김문님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런 하루들이 계속 이어지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휴식을 선물한다.
쉬어가고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 김문 사장님의 하루는 끝이 났다.